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회수가 외압이죠. 대통령과의 통화는 회수에 관한 거였다. 이 말이 주말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이 신범철 전 차관이요.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기록을 회수하기 약 3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신 전 차관은 오해를 살 만한 답변을 했다면서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반복되면서 나온 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대로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말실수에서 비롯된 폭로인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이번 키워드 선서 안 하더니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면서 특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가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단 찬성. 하지만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 그래서 조건부 찬성이 되는 건데 먼저 출마 선언했던 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유전 특검이나 MB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정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수한 사안에서는 그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세요?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자라고 하면 얼핏 들어서는 공정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고도로 전략을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보면 최혜병 특검 자체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시간 끌기용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본인이 대표가 되고 나서 본인이 협의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민주당에게 지금의 특검의 시기를 멈춰달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한 달은 일단 좀 기다려달라. 한 달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협의에 들어가면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3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조금 더 공정성으로 해서 협의 과정을 좀 더 해달라 그러면 여론을 끌어올 수 있거든요. 네.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고도의 전략을 쓴 것이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환영이죠. 입장 자체는요. 예.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그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이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감히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걸 던졌고 이번 선거에 전략으로 쓰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에 가장 큰 십자가가 되는 것은요. 최혜병 특검입니다. 예. 결국은 이거는 달리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십자가를 밟을 수 있는 사람만 친윤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의 입장은 제가 내부적으로 하기로는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스케줄대로 간다. 7월 19일 법사위 전에 통과시켰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전에 본회의에 올려서 그러니까 현재 있는 어떤 증거들이 다 소멸되기 전에 특검을 통과시켜서 일단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 이번 전당대회에서 갈 숙제다. 그 정도 판단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이제 뭐 찬성 목소리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반대였죠. 네. 반대였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서영조 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는 건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 이후에 저 부분에 대한 백불에서 사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센 발언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네. 저는 정면 돌파 승부수를 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 민심과 눈높이를 바라보고 당대표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들을 피해 나갈 수 없다. 이게 무한 반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민심이 이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프레임 자체가 최상병 특검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논리 구조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내용적 측면에서 과연 중립적인 특검을 누가 임명할 것이냐. 지금은 민주당이 독주하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임명해서 거기서 선택하게 되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명확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논쟁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네. 또 거기에서 덧붙여서 이제 수사의 범위, 뭐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오히려 국민의힘이 108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투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돌파구로서 출구 전략이 마련될 수 있지 않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다시 청문회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답변도 굉장히 이 이후에 논란이 됐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경북청에 전화를 할 때 누구 지시로 전화를 했나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나 이시원 공직비서관에게 지시를 받지 않았단 말인가요? 네,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고요. 이시원 비서관하고의 문자는 제가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달라라는 문자를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죠?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줬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에 이게 직접 개입 정황 증거가 되지 않느냐. 예. 이게 오늘 여러 이제 조간신문부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유재은 관리관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었죠. 청문회에서 불쑥 진실을 얘기를 해버린 건데 예.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기가 다시 전화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처음 전화가 대통령실에서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대통령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건 대통령실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예. 계속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해외에 나가 있던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를 한 날 벌어진 일이 네. 박대령 수사단장 보직 해임되고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뒤에도 경북경찰청에 넘어갔던 이첩됐던 수사 자료를 다시 회수하게 되고요. 이거는 아까 민주당 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름은 최혜병 특검이지만 사실상 윤석열 특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신범철 전 차관의 입에서 회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건 아까 들어봤으니까 그 뒤에 나온 해명을 한번 보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해를 살 만한 답변을 했다.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반복되면서 나온 말이지 대통령과 회수에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해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증인 선서를 하진 않았지만 청문회장에서는 회수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백을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서를 안 했다 보니까 이게 위증에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번복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선서를 한 했으면 거고요. 저렇게 번복하면 안 되죠. 문제가 되는 거죠. 위증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결국 저희 이야기는 수사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야기를 하기를 임기훈 대통령실 비서관이 경찰에서 전화 올 거라고 했다. 그리고 경북경찰청과 통화를 했다. 예. 이게 언제냐면 윤 대통령이 임기훈 비서관에게 통화한 직후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비서관한테 전화하고 비서관이 국방부에 전화하고 국방부가 경찰청에 전화한 다음에 수사기록이 회수가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실이 수사기록 회수를 하라고 했다는 그런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퇴장시키는 모습도 자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여러 찬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장면을 다시 한번 모아서 보고 말씀을 나누죠.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십시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퇴장이 많다 보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퇴장의 의미까지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쉬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입니다.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뭐. 자, 오신환 위원님, 너무 모욕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저게 청문회입니다. 청문회가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증인들이 답변하는 내용들을 경청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입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청문 절차인데 저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전달받지 못하면 저렇게 조롱하고 겁박하고 바깥으로 내쫓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국회가 오히려 그 권위를 잃게 되는 저는 굉장히 모순적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는 청문회였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정청래 위원장의 그간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이나 발언들이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예측 가능하기도 했지만 저런 방식으로 사실은 위원장이 뭐 바깥으로 퇴장 명령권이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거는 국회법 49조에 이제 그 소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 질서 유지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해서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하고 바깥으로 이제 반성하라고 내쫓는 그런 모양이 됐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거는 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 지금은 뭐 피의자 신분에 검찰이 인권을 유린하면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권위적으로 수사를 하게 돼도 문제가 되는데 저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세요? 뭐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또 스타일이 또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이렇게 과감하고 좀 직설적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겠으나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 참석한 선서하지 않은 증인들의 뭐 솔직히 초래한 게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초래한 게 아닌가.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퇴장 명령을 내린다 봤을 때 좀 과도하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면 여기 이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 청문회를 주도하다 보니까 그 정청래 위원장 위주로 가는 것이고 좀 과대 해석해서 이게 말하자면 소란행위는 아니더라도 증인들이 선서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억이 안 난다고 했거나 결국에는 회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고 위원장이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뭐 썩 유쾌해 보이지는 않겠죠. 뭔가 권위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본인 정치인의 책임의 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 특검은 어쨌든 총론에선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뭐 그건 좋다. 하지만 그 일정을 다 기다려주지 않고 민주당은 예정된 일정대로 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식의 이제 예정된 수순이 있는지. 수정된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입법 청문회 끝나자마자 통과를 시켰죠. 그게 6월 21일입니다. 그리고 7월 4일에 6월 임시국회가 종료가 되는데 7월 19일에는 최상병 순직 1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정대로 보면 조만간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은 추진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당연히 반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들어가서 12명 의원들이 가장 뜨거운 찬성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일정표가 7월 19일까지 나왔지만 국회 종료는 7월 4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려면 7월 4일 이전에 해야 되고요. 내일 이제 국민의힘도 들어와서 국회 원구성이 완료가 되니까 이왕이면 6월 중에 본회의를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뭐 중재안 혹은
타협을 위한 어떤 새로운 수정안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입장이세요? 저희는 일단 최상병 특검법은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원안 그대로요? 예, 원안 그대로라기보다는요.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원안이라고 그러면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에 박혀 있어요. 특검법 추천에. 네.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협의가 예. 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 다만 한동훈 위원장님이 지금 이번에 발표하면서 그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전혀 믿음이 안 가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대법원장은 판사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판사가 검사를 임명하는, 그러면은 심판이 선수를 추천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이런 조건을 다는 것 자체를 보고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의심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각 당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타협안, 수정안 이런 것들을 내놓을지는 좀 주목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을 지시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이런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오늘 단독 보도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신환 위원님?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이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사권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해석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2018년도에 그 사법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 재판부에서도 해석한 것이 그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위 간부들이 각 개별 재판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재판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법리 다툼이 있겠지만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은 저는 뭐 그것이 범죄로 이루어지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 생각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보도에 언급된 것 중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체부 국장에게 어떤 언급을 하고 나서 인사 조치가 있었다. 그게 직권남용에 해당이 됐다라는 판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공수처가 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문회와 맞물려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걸 압박용으로 쓰는 겁니다. 네. 결국에 이종섭 전 장관이 결국에 이거는 나의 뜻이 아니다. 대통령과 통화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직해임이 이루어졌거든요. 본인이 자백을 하면 본인은 이 직권남용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입을 열기 위한 하나의 압박용 카드로 쓰는 수사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